예, 그렇다면 이제 진경대사의 선조인 초발성지의 출신인 이 임나왕조 할 때 임나, 이 임나가 과연 어디인가? 지금 기존 학자들 같이 임나가 가야를 가리키는 것인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메고린병 투어아국이라고 할 때 예, 신라의 입장이 지금 이 비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임나와 가야가 같다 그러면 당시에 가야가 주병국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 이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비를 쓰는 신라의 입장에서 그 주병국이 당사자 신라도 될 수가 없고 예, 백제도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저때 임나는 일본 열도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윤내영 교수님이 한국 열국사 연구라는 책에서 보면 이 초발을 예, 가야벌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초자가 가야로도 이렇게 풀이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발, 벌 이것은 서로 음이 넘나들죠. 예, 그리고 이병선 교수님은 이제 사이버르 그 대마도에 있는 자호를 예. 사이버르라고 하는데 이제 사이를 이게 시간 지나면 세로 이렇게 되거든요. 세벌어. 그러면 세벌어가 세벌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벌은 새 땅. 예, 예. 그 새 땅은 반도에서 보면 일본 열도는 새 땅이 되는 거죠. 예, 네. 이제 그렇게 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광개토 태왕릉비와 진경대사 탑비를 통해서 등장하는 이제 임나가라, 또 임나왕족으로 나오는 임나가 각각 이제 다른 곳으로 추정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자 예.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광개토 태양능비에 나오는 임나가라에 예, 이제 이 임나는 이제 정기 임나인 대마도일 것이다. 광개토 태양이 대마도의 임나가라를 치고 예. 그 경자년에 보면 예, 그리고 본토인 일본 열도까지 갔을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이제 탑비에 나오는 임나왕족의 임나 이것은 이제 후기 임나인 북큐슈로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공교롭게 일본 서기에 보면 임나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효덕 천황 2년 서기 646년입니다. 예, 그런데 646년이 김유신 장군이 이제 51세 정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50세 전후회가 굉장한 그 맹렬한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예, 대외로 뭐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 전투를 치룰 그때인데 그때 646년 이후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 초발 성지가 거기에 있는 주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김유신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의 기록에서는 임나가 지워지고 또 거기에 소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 집행부가 이미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돼서 가능성이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배신자로 이제 낙인 찍히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임나의 기록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이제 720년경에 한 70여 년 지나서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그래도 어딘가는 임나의 얘기가 들리니까 이 편찬자들이 임나를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70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같지만 옛날에는 벌써 한 두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임나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희미해졌을 것이다. 예, 그런데 분명히 임나는 있었고 그러니까 숭신 65년조에 말하는 것처럼 임나는 임나에 대해 얘기할 때 특정하지 못하고 세 가지 조건을 들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제 능비와 탑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와
일본 열도와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끝으로 수행자로서 예. 이제 특히 역사학을 하는 학자들에게 한 말씀을 좀 정리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출가했지만 날 때부터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예, 또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선을 중시하는 뭐 대한불교 조계종 선종입니다. 예, 중시하는 조계종에 출가를 했는데 이 선의 핵심에서 말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은 선생 잡아먹는 공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눈 맑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출어남이죠. 예, 특히 이제 학문의 세계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 또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환경은 좋은 연구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나 꼭 스펙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옛날과 달리 우리가 역사의 원문을 누구나 다 열람해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한 패권도 학자만이 가지고 있지 않다. 열망을 가진 국민 모두가 다 역사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출가해가 스님이 될 수 있듯이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연구 결과물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역사를 모르는 제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또 기존에서 그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상당한 용기도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예, 소중히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 바로 세우기는 또 특히 이제 광개토 태양능비나 이런 부분은 또 제가 본 저만의 그런 또 식견이 있다 보니 이건 또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이란 것은 오픈되어 있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이 맞는 소리를 하면 위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줄도 알고 함께 또 토론도 하고 그 진실을 찾아가 제야다 강단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규명하는 데는 강단과 제야의 어떤 구분이 있을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를 썼을 때는 한국 불교에 제가 진 빚은 다 갚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비문전쟁을 쓰고 나서는 우리 조상님들과 이 땅에 대한 빚은 다 갚았다. 이런 만용을 부려봤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또 제가 처음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에 대해서는 곳곳에 허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적인 결함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나 그것이 전체냐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부분적인 결함이나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지상 토론을 하자든지 어떤 공개 토론을 하다든지 학술 토론을 하자든지라고 제의해 오시면 저는 아주 기쁘게 함께 토론하고 또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혼을 또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